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기초 다지기 속성. 오늘 특강 4회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4회차 수업에서는요, 표를 삽입하고 다뤄보시면서 파워포인트 기초를 다져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가을에 소풍이나 또는 야유회나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 행사가 잘 진행되었는지 혹시 어떤 수정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보고하는 그런 파워포인트 문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6페이지까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다 같이 슬라이드 6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슬라이드 6. 네, 6번째 슬라이드는요.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인사를 하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넣고요. 그리고 이 꽃 사진을 하나 넣었었죠. 이 꽃은요, 원래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이 꽃 사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상단에 그림 도구 탭이 활성화가 되죠. 네, 그림 도구 탭에서 서식 탭으로 가시면 왼쪽에 배경 제거 기능 보이십니다. 저희가 배경 제거 기능을 통해서 사진의 배경을 제거했죠. 근데 이 사진의 경우는 사진이 좀 단순했어요. 꽃이 그냥 하나만 있었고 나머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경 제거가 좀 수월했지만 간혹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다가 배경 제거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이제 배경 제거, 이 왼쪽에 배경 제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제거할 영역과 또는 보관할 영역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서 이 배경 제거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면요. 바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진의 배경을 제거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오늘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요. 인터넷으로 이동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이나 또 다른 수강생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 엔진으로 가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네이버로 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검색 상자에요. 한글로 remove bg라고 한번 입력해 주세요. remove bg. remove라는 건 제거하다라는 뜻이고요. bg는 백그라운드의 약자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배경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remove bg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요. 바로 상단에 이미지 배경 제거, 투명 배경 만들기라는 remove bg 사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미지 배경 제거, 투명 배경 만들기. 네, 이 이미지 배경 제거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주세요. 네, 리무브 비지 사이트로 오시면요. 이제 오른쪽에 업로드 이미지라는 요 파란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버튼 하나로 이미지에서 우리가 배경을 바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 꽃 사진 수업 자료로 다운로드 받은 거 갖고 계실 겁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뭐 PC에 가지고 계신 다른 사진을 사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네, 요 오른쪽에서 업로드 이미지 파란색으로 업로드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에서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파워포인트 속성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요 꽃 사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사진을 클릭해서 열어주시면요. 네, 바로 말끔히 배경을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이미지를 지웠을 땐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약간의 이제 배경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배경을 제거하실 때 이 제거할 영역 표시 요 기능을 통해서 계속 이제 클릭을 해 주면서 지워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바로 리무브 비지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배경을 제거해 주시면요.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PC에 다운로드가 되면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저는 요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수강생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배경을 제거하는데 PPT에서 파워포인트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 하실 때 인터넷 사이트 리무브 비지로 오셔서 이 배경 제거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무브 비지 알려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가을 행사 보고서라는 파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페이지 그대로 와 계시고요. 네, 모두 이제 6페이지에 와 계시고요. 이 6페이지는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지난 시간, 3회차 마지막에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넣었는데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좀 가운데 크게 옮겨 좋겠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가운데로 크게 옮겨 줄게요. 감사합니다.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셔서, 일단, 요 상자에 있는 텍스트부터 가운데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상단 홈탭 가시면, 단락에 가시면, 지금 단락, 요 감사합니다라는 단락을 텍스트 상자의 가운데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 보이시죠?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시면은 감사합니다라는 텍스트가 가운데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 자체를 슬라이드의 중심에 오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요건요. 글꼴이나 단락에 대한 메뉴가 아니고요. 이 텍스트 상자에 대한 편집 메뉴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요것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홈탭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홈탭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기에서 정렬 보실 수가 있죠. 정렬. 네, 정렬 메뉴로 오셔서 맞춤으로 오셔서요. 가운데 맞춤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중간 맞춤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이 슬라이드의 가운데, 그리고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정가운데에 텍스트 상자가 자리할 수 있게 되죠.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정렬해서 맞춤해서 중간 맞춤 한번 해주시면 이제 가운데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오게 되죠. 요 텍스트를 조금만 더 크게 해줄까요? 네, 텍스트 상자 그대로 선택하신 상태로 홈 탭에 오셔서 지금 현재 텍스트가 44포인트인데요. 요거는 한 60포인트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60포인트. 훨씬 더 보기 좋아졌죠? 네, 그리고 요 꽃도, 꽃 이미지도 선택하셔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실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좀 더 명확히 보이도록 메시지를 가운데로 정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의 이제 슬라이드들이 내용에 따라서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이제 둘러보시게 될 텐데요. 요 모든 슬라이드를 화면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기 옵션 가시면은 지금 이제 기본 보기인데 그 옆에 보시면은 요 네모 4개 있는 네모가 요렇게 4개 있는 요 아이콘 보이시죠? 이게 바로 모든 슬라이드를 전체 화면에서 보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전체 슬라이드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목차대로 잘 흘러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가을 행사 보고라는 이 표지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럼 이제 사회자가 오늘 이제 가을 행사 보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목차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표가 진행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행사 개요. 이제 오늘 이 페이지를 완성을 하시게 될 건데 행사 개요는 뭐 이런 행사는 이런
뭐 성격을 가지고 진행이 됐다라는 개요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실제 행사에서 어떤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청사진처럼 사진으로 좀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오타들이 보이죠. 오타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행사 개요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행사 개요지만 사진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요 슬라이드 3 있죠. 슬라이드 3의 제목을 바꿔볼 거예요. 이때는 지금 슬라이드를 전체 슬라이드를 한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 슬라이드 3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슬라이드 3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슬라이드 3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타이틀을요, 행사 개요하고 클릭하셔서 여기는 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행사 개요에 대해서도 이제 슬라이드 3은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4는 사진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3의 제목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셨으면요. 다시 여러 슬라이드 보기 옵션으로 가보실게요. 네, 그래서 이제 행사 개요, 행사 내용과 사진을 각각 보여주는 요 슬라이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개선점 페이지도 이제 오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개선점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 줘야겠죠. 네, 그래서 개선점 슬라이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여기에서도 바로 우리가 슬라이드를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바로 요 사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5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복제 클릭합니다. 5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복제. 네, 복제하시면은 이제 똑같은 슬라이드가 삽입이 되죠. 그럼 이제 슬라이드 5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슬라이드 5를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이제 질의응답이 아니고요. 요 Q&A 그림은 클릭하셔서 삭제합니다. 요거 이제 똑같은 형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요 타이틀을 똑같이 우리가 뭐 통일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은요. 클릭하셔서 이 질의응답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여기 먼저 우리 로마자를 먼저 입력해 주셔야겠죠. 이제 행사 개요가 로마자 1이었으니까 지금 그 뒤에 들어가는 개선점, 이제 이 행사에 대한 개선점을 입력을 할 때는 로마자 2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일단은 백스페이스로 내용을 지워주시고요. 로마자를 입력하는 방법은요. 키보드에서 일단은 한글 입력 체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작업 표시줄에 한글 입력으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A로 되어 있으면 영문 입력이고요. 지금 한글 입력으로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지읒 있죠? 지읒과 한자를 함께 눌러보세요. 지읒과 한자 키를 한 번에 눌러보시면요. 지읒과 한자 키. 동시에 누르시면은 우리가 숫자 체계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 화살표, 하단의 화살표를 누르시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정도 누르시면은 로마자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 4번 로마자 2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화살표를 아래서 한 번, 두 번 정도 클릭하시면 대문자로 로마자 2가 나오죠. 2 입력하시고 점 찍으시고 이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개선점을 입력할 겁니다. 모두 개선점 입력하셨나요? 이게 개선점 입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자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 텍스트에 좀 통일성이 없어졌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그냥 서식 복사 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4페이지 있죠. 행사 개요 사진. 네, 요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홈 탭에서 서식 복사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서식 복사 한번 클릭하시고 이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복사된 서식을요. 5페이지 요 개선점 텍스트 상자 위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텍스트에 서식이 그대로 붙여집니다. 요거 이제 서식 복사하셔서 붙이실 때요. 서식 복사하셔서 붙이실 때, 서식 복사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 앞 페이지에서 텍스트를 서식 복사하셨잖아요. 이때 이제 요 마우스에 벌써 이제 서식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마우스 이 포인터에 붓이 이렇게 따라다닐 겁니다. 브러쉬가 이렇게 따라다니죠. 이때 바로 이 텍스트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서식 복사가 되죠. 이렇게 이제 하셨으면요. 바로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가셔서도요. 이제 질의응답, 여기에도 이제 로마자를 입력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질의응답, 요 질자 앞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한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영키 누르셔서 하단에 요 한영키 누르셔서 하단에 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지 한글 입력 체계로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질자 앞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키보드에서 지읒 한자를 눌러주세요. 네, 지읒 한자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화살표로 이제 밑에 내리셔서 대문자로 로마자 3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체계들을 좀 맞춰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전체 슬라이드, 여러 슬라이드 이제 보기로 가시면은, 이제 이 타이틀에 통일성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목차에 맞도록 행사 개요, 그리고 개선점,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모두 로마자로 통일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두 통일을 해주셨으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작업하셨던 이 슬라이드 3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네, 슬라이드 3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슬라이드 3 오셨죠? 네. 지금 오른쪽에는 실제 행사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가을 행사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방을 메고 행사장으로 뭐 이동하는 온 것 같은 야유회 온 것 같은 이런 사진을 삽입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사진만 봐도 아 이런 느낌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실제 어떤 날에 어떤 시간대에 또는 뭐 어떤 내용으로 이제 행사가 진행됐는지 행사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다가 그 행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겠지만 그냥 줄줄이 입력한 것보다 이 데이터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좀 정리된 형태로 입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표입니다. 표. 그래서 표를 이용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우리 이 왼쪽에다가 우리 표를 입력할 건데요. 표도 우리가 없는 거를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단에서 삽입 탭을 가시면은 표가 바로 왼쪽에 보이실 겁니다. 네. 이 표를 삽입을 할 건데요. 표를 삽입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한 가지씩 간단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요. 여기 표 아이콘 밑에 있는 역삼각형 있죠? 요게 이제 옵션을 보여주는 건데 표 그리기의 옵션을 보기 위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네, 여기 먼저 표를 삽입할 때 이 네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대로 이 네모 하나가 셀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이루는 하나의 칸이죠. 그래서 칸을
필요한 칸만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가로에 4개의 칸, 세로에 3개의 칸인 이제 가로가 4개, 세로에 3개 칸. 요 표를 이제 필요해서 삽입을 할 거다. 그러면 드래그로 이렇게 색칠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 끝에 요 끝에 칸에서 해 주시면은 표가 요 상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어차피 저희가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연습해 보시는 겸으로 표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 밑에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그냥 드래그 해주셔서 필요한 크기 정도로 정했다. 저는 이제 4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그럼 여기 끝에서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슬라이드에 표가 이렇게 삽입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드래그해서 표를 그린다고 하죠. 이 표를 일단 그렸으니까 이 표는 다시 클릭해서 한번 삭제해 보실게요. 표를 클릭하셔서 조절점이 보이시면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네, 표가 삭제된 거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직접 표에 과 열이 몇 개가 들어갈 건지 숫자로 입력해서도 표를 입력할 수 있죠. 다시 상단에 삽입 탭 가셔서 표 밑에 있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 하단에 표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죠. 표 삽입. 요거 클릭하셔 보시면요. 표 삽입. 네, 표 삽입을 클릭하시면은 내가 필요한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거죠. 행이라는 건 요 가로의 행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열이라는 거는 세로의 열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행과 열의 개수를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일단요, 12개, 행 2개로 숫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숫자를 쉽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화살표 클릭하시면 숫자를 내리거나 올릴 수가 있죠. 12개, 행 2개로 표를 삽입을 해봅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 네, 바로 왼쪽에 이 왼쪽 레이아웃의 표가 지금 12개, 행 2개의 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네, 표 삽입하셨죠? 네, 그러면요. 우리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상단에서 표를 편집할 수 있는 표 도구라는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표 도구. 이 표 도구라는 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표를 편집하기 위해서 표를 일단 삽입을 하고 표를 이 슬라이드에서 클릭을 했을 때 상단에 표 도구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도형을 그렸을 때도 뭐 그리기 도구가 활성화된다던가 그림을 삽입했을 때도 그림 도구가 활성화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죠. 네. 이렇게 해서 표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표 도구라는 탭이 활성화되면서 2개의 탭으로 나눠주게 되죠. 디자인 탭과 레이아웃 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먼저 디자인 탭부터 보실게요. 네, 이 디자인 탭에서는 주로 표의 색상이나 또는 표의 테두리 색상을 바꾸는 메뉴들이 모아져 있고요. 먼저 이 디자인 탭에서 이렇게 미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건 이따 저와 같이 다시 해보시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음영부터 효과까지가 있어요. 그 음영이라는 부분은요, 이제 표 안에 있는 한 칸을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들의 색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영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어떤 부분의 색상을 바꿀 건지 먼저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행, 구열의 표가 입력되어 있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이 2개의 셀 있죠? 2개의 칸, 2개의 칸만 한번 색상을 바꿔볼게요. 그러실 때는요, 마우스로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마우스로 이렇게 한 셀에다가 일단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인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래서 2개의 셀을 지금 드래그를 한 거예요. 2개의 셀이 드래그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선택 부분의 음영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가시면은 이 표 도구 탭에서
디자인 탭 가셔서 음영 선택하시고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전 노란색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노란색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셀에만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테두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 표를 편집하실 때 테두리의 디자인을 바꾸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음영 밑에 보면 바로 테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네,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 테두리를 바깥쪽에만 적용할 건지 또는 일정 어떤 테두리에만 적용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테두리에 이제 선을 적용할 거냐라는 옵션이고요. 테두리를 적용하시기 전에 이 적용할 선의 굵기를 먼저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테두리 그리기라는 메뉴에서 네, 여기 펜의 색상과 펜의 굵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첫 번째로 펜의 굵기와 색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테두리를 적용을 해 주셔야지 테두리가 올바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테두리를 그릴 펜을 먼저 꼭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알아두세요. 네, 우리 그럼 펜의 색상과 굵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제 펜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선의 종류예요. 지금 이제 실선으로 기본으로 돼 있을 텐데 실선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네, 실선부터 점선까지 다양한 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마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네, 실선으로 이렇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굵기가 있어요. 굵기. 그래서 굵기도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네, 얇은 선부터 굵은 선까지 있죠. 그래서 저희 한 10대 정도의 굵기로 바꿔볼게요. 3포인트. 클릭하시면 네, 3포인트로 바뀌게 됐죠. 선이 훨씬 더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색 있는데요. 이 펜색 원하시는 색깔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저는 펜색 이렇게 선택하면 컬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저는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파란색. 네, 그래서 파란색에 3포인트의 굵기에 실선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한 이 펜의 종류와 색상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테두리를 적용하러 가야겠죠. 네, 그럼 테두리도요. 우리가 적용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이 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테두리에 적용을 할 건지 먼저 영역을 드래그해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음영도 마찬가지로 음영도 이 표에서 어떤 특정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색상을 지정할 영역을 드래그해 줬죠. 마찬가지로 테두리도 적용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테두리를 적용할 건지를 드래그로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표를 모두 드래그 해 줄게요. 표 중에 셀 하나,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셀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전체 표를 드래그 해줍니다. 네, 전체 표를 드래그 해주시고 지금 펜의 종류는 이미 우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테두리 가셔서 바깥쪽 테두리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바깥쪽에만 테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적용하시는 방법은요. 일단 가장 먼저 이 테두리를 그릴 선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테두리를 어떤 지점에다가 적용을 할 건지 드래그를 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 테두리에서 어떤 선을 그어줄 건지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외곽선만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선 있죠. 요 선에다가 굵은 테두리를 지정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셀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셀 두 개를 드래그 하시면은 이 셀의 왼쪽 선 있죠. 왼쪽 선에 우리 드래그한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바깥선으로 선을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만약에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셀을 드래그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한 영역을 기준으로 오른쪽 바깥선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 셀 두 개를 드래그 하셨다면은, 네, 드래그해서 테두리를 변환할 영역을 지정을 하시고, 네, 위에 표 도구에서 디자인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선의 굵기와 색상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테두리로 가셔서 지금 선택한 이 영역을 기준으로 오른쪽 외곽선에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테두리 가셔서 보시면은 오른쪽 테두리, 지금 선택한 영역을 기준으로 오른쪽 테두리에 내가 선을 긋겠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는 외곽선에 선을 그었기 때문에 외곽선에 있는 이 선들은 모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해 볼게요. 오른쪽 테두리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영역을 지정한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 테두리가 선이 그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까지 적용하는 방법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이 표를요, 한번 전체 클릭해 보세요. 표 이렇게 전체 선택해 보시면 표의 외곽선에 이렇게 조절점 생기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표의 음영과 테두리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게 귀찮다. 그냥 한 번에 예쁘게 적용되어 있는 표 스타일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 도구 탭에서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 보시면 여기 펼치기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표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시면 밝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밝은 컬러를 사용한 표의 디자인이 있고 보통 정도의 명암을 주는 이런 표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밝은 디자인 중에서요. 두 번째 디자인을 선택해 볼게요. 이 두 번째 디자인요. 이 밑에 디자인과 차이가 뭐냐면 이 밑에 디자인은 제목행에만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목행을 따로 강조해 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밝게, 저는 밝게라는 카테고리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밝게라는 카테고리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클릭해 보실게요. 네, 이렇게 이제 표가 예쁜 디자인으로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표 스타일을 선택을 한 거죠. 네, 여기까지 오셨고요. 이제 쉬는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좀 초과가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이대로 화면 두시고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셔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이 두 개예요. 이제 두 개의 행인데 더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로 가시냐면요. 일단 표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표를 클릭하시면 이제 표 도구 탭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이번엔 디자인이 아니고 표의 디자인이 아니고 표의 모양, 레이아웃을 클릭해 봅니다. 레이아웃. 네,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은 이 왼쪽 부분에 행이나 열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행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표에다가 행 두 개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 두 개를 추가하시려면요. 어느 위치에 행이 추가가 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밑에 있는 두 개의 행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행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요 두 개의 행 중에서도 밑에 있는 행 있죠. 밑에 있는 행에다가 요 마우스 커서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입력된 곳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행이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밑에 한번 행을 추가해 볼게요. 아래에 삽입. 여기 보시면은 행을 삽입할 건데 지금 내가 선택한 마우스 커서를 둔 곳 이 위치를 기준으로 행을 아래에 삽입한다는 거죠. 요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네, 바로 내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 있던 행 바로 아래에 행이 추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요. 행을 하나씩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에 두 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요. 그만큼 내가 추가할 행의 수만큼 드래그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세 개의 행이 생성이 됐는데 하단에 있는 행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네, 그럼 우리가 선택한 영역이 행 두 개죠. 그러면은 이 선택한 영역 밑으로 행을 추가를 할 건데 지금 행 두 개를 선택한 채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영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래에 삽입하면은 바로 행 두 개가 삽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행 두 개를 드래그를 하시고 아래에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네, 보시면은 행 두 개가 한꺼번에 추가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열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네, 요 지금 우리 두 개의 열이 있는데 요 오른쪽에다가 열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하단 열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상단 오른쪽에 있는 열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요. 네, 그리고 표 도구 탭에 가셔서 레이아웃 가시고 지금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둔 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열을 삽입하겠다. 오른쪽에 열을 삽입하겠다. 요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오른쪽에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네, 바로 오른쪽에 열이 하나 삽입이 되죠. 지금 테두리가 좀 불분명해서 안 보이실 텐데 표 안쪽을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열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해 보신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이 열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요. 요 삭제하고 싶은 열, 요 마지막 열이죠. 요 마지막 열을 클릭을 하셔서 상단 표 도구 레이아웃에서 삭제, 네, 삭제를 클릭하셔서 열을 삭제하겠다. 열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도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 지금 열을 오른쪽에 삽입도 해보고 삭제도 해보는 겁니다. 열 삭제 클릭해 주시면 다시 열이 삭제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열을 추가하고 또 삭제하고 또 행도 마찬가지예요. 행도 삽입하고 또는 이제 삭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을 또는 행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 배우셨으면요. 이제 이 표를 제대로 이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를요, 좀 넓혀줄 거예요. 그래서 표를 넓히시는 방법은요. 표를 선택을 하시면은 조절점이 보이시죠? 표를 클릭을 하시면은 표 테두리에 조절점이 보이는데 표의 너비를 넓히고 싶다. 그럼 이 오른쪽, 요 너비만 넓힐 때는요. 요 오른쪽 조절점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하신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네, 이렇게 표의 너비가 넓어지죠. 적당히 이렇게 표의 넓이를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넓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의 높이도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높이도 지금 여기 빈칸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아래 조절점 있죠? 이 아래 조절점을 클릭하신 채로 막 쭉 아래로 드래그 해줍니다. 쭉 드래그 하셔서 이 그림과 높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드래그 하셨을 때 그림 높이 정도 가져가면은 이 빨간색 실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이 바닥선이 통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빨간 선을 보시면 마우스에서 손을 톡 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의 너비와 높이를 조정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표에 필요한 내용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행사에
개요, 즉 내용에 대해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표 가장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다가 이 행사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목적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바로 오른쪽 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목적은 도모였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리셔서 왼쪽으로 가시고, 네, 이 행사엔 언제 이루어졌냐? 2025년 10월 1일에 행해졌던 행사다. 네, 방향키로 조정하셔도 되고 또는 마우스로 네, 이 해당 칸을 클릭하셔도 되죠. 장소는 서울 남산 공원에서 행사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밑에는요, 남산 공원 중에서도 좀 세부적으로는 남산에 가면 이제 케이블카 타는 곳 있죠. 케이블카 탑승지에서 집결했다. 계속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30명 정도 됐다. 행사의 개요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텍스트 입력해 주셨으면요. 이제 이 표를 좀 보기 좋게 정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글씨를 보면요. 요 셀에서, 표의 그 셀에서 글씨가 모두 위쪽으로 정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셀의 가운데, 셀의 중간으로 올 수 있도록 맞춰줄게요. 그래서 셀을 모두 드래그 해주세요. 표 안에 있는 셀을 모두 드래그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상단에 표 도구 레이아웃 가보시면요. 여기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맞춤. 네, 맞춤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셀의 그 텍스트의 위치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위쪽으로 향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위쪽이 아니라 중간으로 향하게 둘 거기 때문에 이 중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모두 하시고 표도구 레이아웃에서 맞춤에서 중간으로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은 셀에서 텍스트가 모두 중간으로 오게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왼쪽은요, 그 항목에 대한 그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셀들 모두 드래그 하셔서요. 네, 여기 있는 텍스트는 굵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홈 탭 가셔서 글꼴 가셔서 네, 굵게 해주시면 됩니다. 굵게. 네, 굵게 해주시면 전체 굵어지고요. 자, 오른쪽 열에 있는 텍스트들은 굵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침묵 도모 부분만 굵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지금 굵게 되어 있죠. 홈 탭에 글꼴 가시면 굵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클릭하시면은 글씨 굵게가 해제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텍스트가 오른쪽 텍스트는 좀 많은데 왼쪽에 그 항목들에 대한 텍스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지금 두 개의 열 너비가 동일한데 요 왼쪽 열은 좀 좁아져도 돼요. 그래서 열 너비를 조정하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선 보입니다. 열을 구분해주는 선이죠. 요 선 위로 이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은 양방향 화살표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게 되죠. 양방향 화살표 보이시면은 마우스를 클릭하신 채로 왼쪽으로 천천히 점선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천천히 드래그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열은 좀 좁게, 오른쪽에 있는 열은 넓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열 구분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고 이때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목, 요 요소와 요 내용을 구분을 해줄게요. 그래서 왼쪽 첫 번째 열 드래그 하셔서요. 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셀의 색을 바꿔주겠습니다. 상단에 표 도구에서요. 디자인으로 가시면 디자인 탭 가셔서 오른쪽에 음영 보이시죠? 네, 음영을 클릭하셔서 파란색으로 좀 통일해 줄게요. 이 파란색 중에서 요 세 번째 색깔, 요 세 번째 색깔, 세 번째 또는 뭐 수강생 여러분들이 좋으신 색깔 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이제 오른쪽에 요 테두리를 파란색으로 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통일해 주시는 게 좋겠죠. 파란색으로 통일해 주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열들은요 모두 드래그 하셔서 여기는 뭐 색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대로 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열 모두 드래그 하셔서 그대로 표 도구 디자인 가셔서 음영으로 가셔서 흰색으로 바꿉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표 디자인을 이미 되어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요 제목행이 요 상단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표 디자인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요 제목 행이 아니라 제목 열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기 불필요한 선을 넣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 표에서 내부에 있는 선을 다 색깔을 통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네, 선의 색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표 도구에서 디자인으로 갑니다. 네, 디자인으로 가시면 테두리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테두리를 변경하기 전에 테두리의 선 종류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선 종류는요, 그대로 실선으로 가시되 요 굵기는 좀 얇게 설정해 줄게요. 굵기는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셔서 지금 기본이 1포인트인데요. 바로 위에 있는 0.75포인트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펜색은 클릭하셔서요. 요거는 조금 더 옅은 파란색으로 요 파란색에서 두 번째 하늘색 요걸로 저는 설정해 줄게요. 두 번째 하늘색으로 선택해 주시면은 실선에 0.75포인트의 하늘색으로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테두리를 바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왼쪽에 보시면 테두리 메뉴 있죠? 테두리로 가셔서 나는 지금 이 설정한 이 색을 안쪽 테두리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쪽 테두리를 클릭해 주세요. 안쪽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면은 네, 보시다시피 안쪽에 있는 테두리가 모두 옅은 파란색으로 설정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을 하셨고요. 한 가지 더 좀 더 깔끔하게 하시려면은 여기 장소 보세요. 장소가 서울 남산공원의 케이블카 탑승지에 이제 집결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장소는 지금 두 개의 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셀을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입력되어 있는 셀과 바로 밑에 있는 셀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요. 네, 상단에 표 도구에서 레이아웃으로 가시면요. 두 개의 셀을 합칠 수 있는 셀 병합이 있죠. 셀 병합을 클릭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셀을 합치니까 훨씬 더 이제 깔끔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사 개요 중에서도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목적부터 일시, 장소와 참여 인원에 관한 이제 개요를 살펴보는 요 페이지로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슬라이드 개요에서 4번 슬라이드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이 앞서 말한 행사 개요대로 진행된 그 행사들의 내용, 그러니까 즉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실제 뭐 요런 행사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그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사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대략적인 행사의 개요와 그리고 이제 그 진행되는 사항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다음 페이지, 네, 슬라이드 5죠. 개선점. 네, 슬라이드 5로 오십니다. 네, 5번째 슬라이드엔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혹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 개선점을 나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네, 개선점은요. 저희 스마트 아트를 통해서 이 페이지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라는 건요. 이제 우리가 원래 개선점이라고 하면은 개선점이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행이 미흡했다든지 어떤 물품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행사상에서의 개선점을 이렇게 나열을 할 건데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도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청중들이 집중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형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사각형을 똑같은 크기로 삽입을 해서 이제 각각 사각형 안에 좀 강조를 해서 텍스트를 넣을 텐데요. 이렇게 특히 이제 목록형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구성을 할 때는 도형을 여러 개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목록형에 사용할 수 있는 도형을 바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적용된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아트라는 겁니다. 즉 텍스트의 내용을 도형으로 구성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아트인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스마트 아트를 일단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상단에 가셔서요. 이제 없는 거를 삽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삽입 가십니다. 삽입. 네,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 삽입하는 메뉴 바로 옆에 스마트 아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 네, 모두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클릭해 보시면 스마트 아트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하나 열리게 되고요. 이제 왼쪽에서 카테고리를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이제 세부적인 디자인들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지금 왼쪽에 이제 모두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태예요. 이제 뭐 2가지, 3가지의 요점 정리를 할 때 이런 디자인의 경우 우리가 도형을 다 삽입을 해서 일일이 디자인하고 이제 크기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3가지씩, 뭐 5가지씩 이렇게 어떤 이제 순서를 나타내거나 또는 목록으로 나타내거나 하는 이런 디자인들을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이 목록형 텍스트들을 이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목록형뿐만이 아니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스형 클릭해 보시면은
단계별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일이 추진되는지 프로세스형 스마트 아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주기형, 네, 주기형으로도 원형 형태의 스마트 아트, 계층 구조형, 왼쪽에서 계층 구조형 보시면은 이 조직도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이 구조도입니다. 그 밑에 이제 관계형부터 이제 그림형, 밑에 이제 맨 밑에 그림형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스마트 아트가 아니라 여기 이제 그림을 삽입을 해서 그림을 참조하게 해서 만드는 스마트 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왼쪽 두 번째에서 목록형 스마트 아트를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목록형 선택해 주시고요. 네, 목록형에서 저희는 두 번째 줄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에 있는 이 스마트 아트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네, 선택을 해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박스에는 주요 메시지를 넣고 그 하단의 글머리 기호는 이 주요 메시지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형태로 스마트 아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이라고 하죠. 얘를 그대로 확인 클릭하셔서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네, 그러면 이렇게 도형과 글머리 기호가 생성이 되죠. 지금 이 텍스트라고 입력이 된 부분에다가 우리가 입력할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왼쪽에 텍스트 입력창이 있죠.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글머리 기호 수준을 보시면은 큰 글머리 기호, 즉 상위에 있는 글머리 기호에 도형에 입력되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한 단계 낮은 글머리 기호에는 이 바로 밑에 있는 글머리 기호에 있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사에서의 개선점을 한 3가지 정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가상의 내용이에요. 제가 가을 행사를 진행하다가 첫 번째로는 행사 진행이 미흡했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미흡했느냐 하고 부연 설명을 밑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텍스트 입력창에 클릭을 하시고 예를 들어 음향기기가 오작동을 했다거나 또는 진행 시간을 초과했다거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죠. 네. 근데 두 번째 개선점을 볼게요. 두 번째 개선점은 물품 부족.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물품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족했느냐? 밑에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은 도시락이나 또는 상품 물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적어줍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에 스마트 아트를 입력을 했을 때 2가지 항목만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항목을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 텍스트 입력창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제 2개의 항목이 이미 입력이 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항목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 상단에 스마트 아트 도구 탭에서 디자인 탭으로 가십니다. 디자인 탭. 네, 디자인 탭으로 가시면은 왼쪽에 그래픽 만들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픽 만들기.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현재 스마트 아트에서 추가적으로 그래픽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입력했던 도시락 및 상품 물량 부족 여기가 지금 선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노란색 테두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하단에다가
도형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추가하시려면요. 이 왼쪽 한번 보세요. 그래픽 만들기에서 왼쪽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스마트 아트에는 도형과 글머리 기호로 두 가지로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도형과 그 밑에 글머리 기호가 있죠. 그래서 도형을 먼저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도형을 추가하시려면은 이 마우스 커서를요. 밑에 글머리 기호에 두지 마시고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도형이죠. 도형 안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 예, 도형을 먼저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품 부족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도형 안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죠. 도형 안에 입력된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왼쪽 스마트 아트에서 디자인 탭에서 그래픽 만들기에서 도형 추가 가장 상단에 보시면 도형 추가 있어요. 도형 추가. 도형 추가에서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선택한 이 물품 부족이라는 두 번째 도형에서 어떤 방향으로 도형을 추가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택한 이 도형 바로 뒤에다가 도형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도형 추가 이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클릭. 도형 추가해서 뒤에 도형 추가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 지금 도형이 하나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다가 이제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선점 중에 이제 세 번째 개선점은 이제 행사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행사 홍보 부족.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부연 설명을 해줄 글머리 기호를 입력해 줘야겠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 입력하시려면은 이제 다시 왼쪽 상단에 그래픽 만들기라는 메뉴로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도형을 추가했으니까 그 밑에 글머리 기호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테두리로 선택된 부분이 행사 홍보 부족이라는 이 세 번째 도형이죠. 여기가 지금 선택된 상태로 상단 왼쪽에서 글머리 기호 추가 클릭해 주시면 네, 바로 하단에 글머리 기호가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식의 행사 홍보가 부족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입력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SNS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넣어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는 모두 지금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스마트 아트를 입력했을 때 두 개의 항목밖에 없었지만 우리 스마트 아트 도구 탭에서 디자인 탭으로 가시면 왼쪽 그래픽 만들기에서 현재 만들어진 그래픽에서 도형이나 글머리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보셨고요. 네, 텍스트를 모두 입력했으면은 텍스트 입력창은 X로 닫아줍니다. 네, X로 닫아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스마트 아트의 크기를 좀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기를 조정을 해줄 때는 도형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절점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대각선에서 쭉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게요. 드래그를 하면은 적당한 크기로 스마트 아트가 줄어들게 되죠. 네, 스마트 아트를 이제 왼쪽으로 좀 이동시켜 볼게요. 스마트 아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도형 이동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조절점 안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사방형 화살표로 바뀌죠. 이 스마트 아트에서는 지금 사각형의 도형이 3개가 이제 그룹화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혹여 이제 이 마우스를 조절점 안에 놓았다 하더라도 이 도형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을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이 도형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지 마시고 아예 이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가져오셔서 이 사방형
화살표로 바꿨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스마트 아트 전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너비를 조금 넓게 넓혀줄게요. 도형에서 너비 넓히듯이 살짝 이렇게 넓혀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아트의 탭을 모두 만들어졌는데 일부 색상이나 글씨의 형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마트 아트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각형 도형 3개가 모두 파란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색상을 좀 옅은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실 때는 이 3개의 도형의 색상을 모두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Shift 키로 한 번에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도형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조절점 보이시죠?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두 번째 도형, 세 번째 도형을 모두 클릭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상단에 스마트 도구 탭에서 서식 탭으로 가십니다. 서식 탭. 네, 서식 탭으로 가시면은 바로 도형 채우듯이 그냥 도형 채우기로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도형 채우기 선택하셔서 이 파란색이 너무 짙다고 생각이 되니 저는 한 요 세 번째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클릭. 네, 그래서 파란색 색상을 조금 옅게 바꿔줬고요. 네, 지금 도형 3개가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이 도형 안에 있는 텍스트도 같이 조정을 해줄게요. 바로 홈탭으로 갑니다. 네, 홈탭으로 가셔서 글씨 굵게 해주시고 글씨의 색상도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좀 차분하게 검은 색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글씨 크기가 좀 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크기가 28로 되어 있는데 조금 줄여서 한 24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4. 네, 글씨 크기를 24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항목의 글씨가 지금 24기 때문에 밑에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텍스트는 당연히 24라는 텍스트 크기보다는 좀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글머리 기호로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들의 크기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빈 화면 잠깐만 클릭하셨다가요. 네, 조절점 없애시고 글머리 기호가 입력된 부분은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텍스트의 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홈탭에서 텍스트의 크기를 저희 한 20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 밑에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텍스트 크기 20, 하단에도 드래그 하셔서 텍스트 크기 20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우리 쉽게 스마트 아트를 활용을 해서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제 스마트 아트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정말 5분 안에 이 도형들을 모두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는 보시기만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 아트를 먼저 이제 삽입을 하고 텍스트를 입력했지만 스마트 아트 입력하실 때는 반대로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시고 스마트 아트로 변환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빠르게 빈 슬라이드를 하나 삽입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 이제 글머리 기호로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사 진행이 미흡했다. 그리고 물량이 부족했다. 그리고 행사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항목의 경우 이제 일단 글머리 기호를 활용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스마트 하트로 변경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네, 드래그를 하시면은 지금 홈 탭에 와 계실 텐데 홈탭에서 단락 탭으로 보시면 단락템에 스마트 하트로 변환, 네, 홈 탭에서 단락 메뉴로 오시면은 지금 현재 내가 드래그한 영역을 스마트 하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하트로 변환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그래픽으로 변환할 건지 몇 가지를 이제 보여주죠. 여기서 기타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클릭하시면 이제 전체 대화 상자를 통해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선택했던 왼쪽에서 목록형 선택하시고요. 목록형에서 이제 동일한 세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죠. 첫 번째 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고 바로 확인해 볼게요. 확인. 네, 확인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로 스마트 아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밑에 글머리 기호가 없고 도형만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이 추가적인 거는 우리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수정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행사 진행 미흡이라는 이 도형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꾹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그래픽 만들기에서 글머리 기호 추가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하단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글머리 기호가 추가돼서 여기에다가 뭐 음향기기가 오작동 했다는지 뭐 이런 등등등 부연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 아트를 활용하실 때는 미리 내용을 이렇게 글머리 기호로 작성을 하시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홈 탭에서 스마트 아트로 변환이라는 메뉴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처음부터 아예 삽입 탭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를 삽입을 하시고 텍스트를 작성하셔도 된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요 설명하기 위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개선점까지 모두 완성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모든 페이지들이 잘 플로우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 옵션을 클릭해 보실게요. 네, 여러 슬라이드를 한 화면에 보시게 되셨고요. 지금 첫 번째 표지, 그리고 이 발표를 진행하게 될 순서가 담긴 목차 페이지, 그리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용과 사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 혹시 개선점은 없었는지 개선점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요건 이제 굉장히 짧은 발표고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만드시게 되시면요. 이 문서에 100장 넘는 문서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의 페이지별로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을 행사 보고서라는 파일에 슬라이드별로 번호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시게 되면요. 각 페이지마다 오른쪽 아래 몇 페이지인지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이거 이제 발표용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인쇄해서 나중에 회사 보고서나 또는 뭐 회사 소개서 등을 사용할 때는 슬라이드별로 페이지 번호를 입력해 놓고 나중에 인쇄했을 때 해당 페이지가 문서에서 몇 페이지를 차지하는지 몇 번째 순서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이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러요. 첫 번째 페이지로 일단 가볼게요. 네, 1번 슬라이드 더블 클릭합니다. 네, 1번 슬라이드로 오셨고요. 슬라이드 번호는요. 전체 파일에 있는 이 파일에 있는 전체 슬라이드에 모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없는 슬라이드를
없는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상단에 삽입 탭으로 가실게요. 네, 삽입 탭으로 가시고요. 네,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이제 미디어, 왼쪽에 기호, 그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 메뉴 있습니다. 네, 텍스트 메뉴 오시면은 여기 슬라이드 번호라고 보이실 거예요. 슬라이드 번호. 그래서 각각의 슬라이드에 번호를 삽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슬라이드에 넣을 내용에서 여기 밑에 슬라이드 번호 보이죠?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시면 네, 오른쪽에 이제 미리 보기에서 이 부분, 까맣게 표시된 부분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각각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을 하겠다. 그럼 모두 적용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적용을 클릭하시면은 네, 슬라이드마다 번호가 부여되죠. 첫 번째, 이 가을 행사복이라는 표지에도 슬라이드 번호 1번이라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 2번, 3번, 4번, 그래서 쭉 7번, 감사합니다 페이지까지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7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1번 표지 페이지 보세요. 네, 보통 이제 모든 문서에요. 이 표지에는 우리가 굳이 번호를 삽입하지 않죠. 우리 책에도 보면은 책 표지에는 쪽 번호를 삽입하지 않습니다. 책 표지를 열고 실제 내용이 이어지는 페이지부터 번호를 삽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우리 제목 슬라이드, 그 제목 슬라이드에서 시작 번호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미 이제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슬라이드 번호를 수정을 하시려면요. 디자인 탭으로 가셔야 돼요. 삽입 탭 바로 오른쪽에 디자인 탭으로 가셔서요. 네, 디자인 탭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보이십니다. 네,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드 크기 메뉴 클릭해 보실게요. 네,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어디 이제 슬라이드 번호 수정 뭐 이런 메뉴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에 슬라이드 크기라는 메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시면은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해 보실게요. 네. 이제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보통 우리가 슬라이드를 처음 만들 때 지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하면서 아예 슬라이드 번호도 여기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시작 번호가 1로 돼 있죠. 그래서 첫 페이지를 1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없애고 두 번째 페이지에 슬라이드 번호를 1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방법은요. 첫 번째로 슬라이드 시작 번호를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표지 페이지는 당연히 0번이 되겠죠. 그리고 2페이지가 1, 그리고 3페이지가 2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표지를 제외한 채로 내용 슬라이드에 순차적으로 슬라이드 페이지 번호가 붙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0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클릭해 주십니다. 이제 0으로 바뀌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계획에서 1번 클릭해 보시면 1번. 그러니까 이제 목차부터 이제 1페이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번부터 표시하시게 되셨고요. 이제 다시 0페이지 와보세요.
자, 0페이지 오시면은 슬라이드 하단에 이제 0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굳이 0번이라고 표시해 줄 필요 없죠. 요거는 슬라이드 번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요. 요게 이제 텍스트 박스로 삽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건 그냥 이 텍스트 박스 자체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요 클릭하셔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없어지죠. 근데 이게 없어진다 하는 건요. 요 페이지에서만, 요 해당 슬라이드에서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슬라이드 1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1이라고 슬라이드 번호 붙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로 삽입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삭제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페이지 가보실게요. 6페이지. 감사합니다 페이지. 예, 여기로 가셔도 여기는 굳이 슬라이드 번호 삽입 없습니다. 없어도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주시면은 깔끔하게 이제 슬라이드 번호까지 삽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지 페이지에는 슬라이드 번호 삽입 안 했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페이지도 삽입을 안 했어요. 근데 단 처음에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을 하실 때는 이제 두 가지 과정을 겪게 되시는데 처음에는 삽입 가셔서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슬라이드 전체에 1번부터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굳이 번호를 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의 번호를 0으로 바꾸고 그리고 번호를 삭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번호를 일단 삽입한 거는 삽입 메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시작 번호를 바꾸고 싶다. 0번부터 시작되는 걸로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디자인 탭으로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 하시면은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슬라이드 시작 번호를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번호 이제 삽입을 해보셨고요. 슬라이드 번호까지 이제 삽입을 하셨으면요. 우리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 이제 문서를 다 만들었으니까 발표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예행 연습을 하실 때는요. 이제 슬라이드 쇼로 보겠다 하실 때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쇼 보기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쇼 보기 옵션은요. 요거는 지금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부터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클릭하면은 보시다시피 감사합니다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 편집 화면으로 오시려면은 ESC 키를 누르시면 되겠죠.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시면은 원래 편집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아예 슬라이드 쇼를 첫 페이지부터 연습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요. 항상 이 편집 화면에서 이 첫 번째 페이지를 클릭하신 상태로 그리고 슬라이드 쇼 보기를 클릭하셔야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부터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 하단에서 클릭하시면은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죠. 네, 이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요. 엔터 키 또는 스페이스바 또는 키보드에서 아무 키나 누르셔도 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화면으로 돌아오실 때는 ESC 키,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보실 때는 보세요. 잠시 슬라이드 쇼 보여드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그냥 툭툭툭툭 하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특히 슬라이드 쇼에서요. 좀 부드럽게 화면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장면에서 뒷장면으로 갈 때 화면이 밀리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온다던가 이러한 게 바로 전환 효과인데요. 좀 더 슬라이드 쇼를 좀 딱딱하지 않게 좀 부드럽고 재미있고 좀 유쾌하게 만들어보는 이런 효과가 바로 전환 효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환 효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에 와 있고요.
자, 상단에서 전환 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 탭으로 가보시면 네, 지금은 이제 전환이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화면에서 화면으로 넘어갈 때, 즉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전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대로 두고요. 요거는 슬라이드 1부터 적용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전환 효과가 필요 없죠. 그대로 요 화면을 띄워 놓다가 이제 발표를 하시다가 지금부터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1페이지로 넘길 때 이때 이제 전환 효과가 보통 필요해지게 되죠.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해 보실 건데요. 이 부분요. 이제 쉬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이대로 두시고 저희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셔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휴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1페이지 슬라이드 1을 클릭하시고 왼쪽 배열에서 슬라이드 1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전환으로 가보실게요. 네, 현재 전환 효과가 적용되어 있지 않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씩 이제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밝기 변화, 두 번째 있는 밝기 변화를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밝아지면서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확인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왼쪽 상단에 미리 보기 있죠. 네,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밝기가 변화되면서 다음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요거 외에도요. 뭐 다른 효과들 클릭해 보시면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밀어내기. 네, 밀어내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아래에서 위로 밀어내면서 다음 장면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미리 보기 클릭해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펼치기 버튼 클릭해 보시면 더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은한 효과고요. 밑에 보시면 화려한 효과. 요거는 이제 뭐 바둑판 무늬로 변경된다든지 커튼이 열린다든지 뭐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커튼 효과 설정해 볼까요? 화려한 효과에서 커튼. 화려한 효과에서 커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네, 요렇게 네, 커튼이 열리는 재미있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요것도요. 이제 이 전환 효과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커튼을 보셨는데 다시 요거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밀어내기 한번 가 보실게요. 밀어내기. 은은한 효과의 밀어내기. 은은한 효과의 밀어내기로 가보시면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밀어낸 효과인데 이것도 효과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효과 옵션 보이실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효과는 밀어내기 효과인데요. 이 밀어내기도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일단 밀어내기를 왼쪽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효과 옵션으로 가시면은 이것도 아래에서 밀 건지 왼쪽에서 밀 건지 오른쪽에서 밀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위에서를 선택해 주시면 네,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기나 그 옆에 닦아내기, 나누기 이것들도요. 모두 효과 옵션을 선택하시면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슬라이드 개요 부분 보시면요. 전환 효과라는 건 이제 화면에 어떤 움직임을 주는 거잖아요. 이 해당 움직임이 적용된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별표 표시가 없는 다른 슬라이드는 움직임이 없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전환 효과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별표가 생기죠. 이 전환 효과는요. 페이지별로 다르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페이지에 슬라이드 1에다가 이 밀어내기라는 효과를 적용해 보셨으면은 이제 왼쪽 개요에서 2번 슬라이드 클릭하셔서 또 다른 적용 효과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전환 효과를
페이지마다 다양하게 적용을 하시면은 좀 습관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굉장히 유쾌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다양한 효과를 슬라이드별로 적용을 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보통은 한 개의 효과 또는 두세 개 정도로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1번 슬라이드 클릭해 보시면요. 왼쪽 개요에서 1번 슬라이드 클릭해 보시고 목차 페이지죠. 네. 상단에 보시면 지금 밀어내기라는 전환 효과가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까 효과 옵션에서 방향을 이제 위에서 쭉 내려오는 걸로 바꿨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모두 적용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적용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내가 적용한 이 어 밀어내기라는 효과가 전체 다른 슬라이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두 적용을 하시기 전에 그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밀어내기라는 효과에서 방향만 설정했는데요. 그 효과 옵션 옆에 보시면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이 기간이라는 건요, 전환 효과가 실행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초인데 얘를 만약에 2초로 한다면요. 이 슬라이드가 지금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는데 이 내려오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기간을 좀 극적으로 보이게 해서 한 5 초로 바꿔 볼게요. 5 초로 바꿔 보고 왼쪽에서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그 기간에 따라서 이 전환 효과가 빠르게 또는 천천히 적용돼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1.5초 정도로 둘게요. 요건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적정한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소리도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화면의 움직임만 적용했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마다 소리가 나게 만들 수도 있죠. 소리가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펼치기 클릭하시면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 번씩 클릭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바람 소리 클릭해 보시면 여기도 이제 왼쪽에서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네, 요렇게 이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다른 소리 한번 적용해 보시면 바람 말고요. 다시 클릭해 보셔서 뭐 클릭이라는 요 소리를 클릭해 보시면 확인하시려면 왼쪽에서 미리 보기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툭 하고 클릭하는 소리로 다음 페이지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소리는 필수는 아니고요. 좀 이제 소리를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소리를 넣게 되면은 좀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사기칠 수 있는 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발표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좀 심오한 자리인지 약간 이제 유쾌한 자리인지 요런 부분에 따라서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소리는 클릭 그리고 기간, 전환 효과가 진행되는 시간이 1.5 초로 적용하고 모두 적용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두 적용을 클릭하면은 보세요. 왼쪽 개요 보시면은 별표가 슬라이드마다 다 생겼죠. 우리가 슬라이드 1번에 적용한 거를 다른 슬라이드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면 전환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여기서 시간을 적용하시면요. 이제 여기가 어 지금은 0 초인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3 초, 3 초로 적용하셨다. 그럼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한 슬라이드에서 3초 정도 지나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건요. 나중에 뭐 동영상을 만드실 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시고요. 보통 이제 마우스를 클릭할 때에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발표자가 발표를 하면서 슬라이드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전환 효과를 적용해 보셨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0부터 한번 우리 슬라이드 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쇼 보기 클릭하시면요. 네,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렇게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되죠. 우리가 전체 다른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0페이지에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를 눌러보시면 엔터키나 스페이스키 또는 다른 어떤 키도 괜찮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딱 클릭하는 소리가 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이제 모든 동일한 소리와 그리고 전환 효과를 각 페이지마다 연결해 보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 행사 보고서 우리가 1회차부터 만들어 보신 슬라이드에 전환 효과까지 적용하면서 슬라이드 쇼를 하실 준비를 완료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4회차 특강 수업 시도록 할게요.